9월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하락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식을 전하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주말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쉬어줘야 되는데 비트코인 이 녀석이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불안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러 소식들과 함께 비트코인 분석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요. 중국 법원이 최근 암호화폐는 법적 재산이다라는 판결을 다시금 내렸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식의 판결을 내린 적이 종종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암호화폐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금지가 된 상태에서 이런 견해가 나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최근 나왔었던 홍콩 소식들을 봤을 때 중국 정부가 점차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후도 서늘하기 때문에 채굴장을 시키기에 정말 적합하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채굴기 사가지고 아이슬란드 한번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한 결정이 미뤄진 가운데 알타나 디지털 커런시 펀드의 최고 정보 책임자는 이야기하기를 현물 ETF 그까짓 거 없어도 비트코인은 1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TF 이야기 나오기 전에도 자력으로 6만 7천 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다음 불장 때 10만 달러 혼자서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ETF는 그냥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10만 달러는 자력으로도 돌파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고래들 같은 경우는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축적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고래들이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 축적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6,000달러 아래로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제 언급이 되었다시피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갖다 던졌다라고 하죠. 최근 7일 동안에 4,000개가량을 집어 던졌는데 특히 현물 ETF에 대한 결정이 미뤄졌다는 소식과 함께 많은 양의 매도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왔었던 부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거래량이 형편없다. 계속해서 낮은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2019년 이후 최저 거래량을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론 암호화폐 업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ETF의 뉴스 등에 촉각을 세우고 있지만은 투자자들 외 다른 사람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수그러든 상태라고 하네요. 구글 검색량도 관심도도 지난 5년 이래 최저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고래들이 매집을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반등을 노리기보다는 앞으로를 위해서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축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 정도는 해봅니다. 물론 이런 고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로서는 알 길이 없죠. 10길 개미 속은 알아도 만길 고래 속은 알 길이 없다라는 이 속담 및 격언이 있다시피 고래들이 뭐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업계에서 그냥 고래들이 하는 거 따라해라 라고 하죠. 따라하면은 최소한 반이라도 간다. 다음으로는 이어지는 비트코인 분석입니다. 벤자민 코엔 분석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죠. 대통령 선거 전에 암호화폐 시장 및 위험자산의 분위기 반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벤트가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바로 양적 완화. 그는 예측하기를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었던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노동시장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노동시장이 약세를 보이면 경제는 불황에 빠지게 된다. 자, 근데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완화해야 된다는 정치적 압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야 좋게 포장을 해가지고 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식으로의 높은 이자율 때문에 기업들이 파산하는 것을 바이든이가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돈을 풀면서 사람들을 달래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바이든 정부가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뿌릴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동성이 다시 한번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및 특히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벤자민 코엔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반면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9월은 여전히 위기다. 크립토이즈 매크로 나우 뉴스레터의 저자이자 분석가인 노엘 에치스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지연되면서 비트코인이 9월 동안 하락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SEC는 정말 천천히 일을 하고 있고 연준은 다가오는 9월 20일 기준금리를 발표할 예정이다. 불안정한 거시적 경제 요인을 고려할 때 9월은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그닥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9월이 지나면 어떨까?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실시간 가격 지수인 BLX 주봉 기준 일목 균형표 이치모쿠 클라우드를 봤을 때 가격이 저항에 부딪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매 주기마다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니며 차트상 녹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에서 교차 상승 크로스가 발생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할 수 있으며 다음 교차 시점을 예상해 봤을 때 다름 아닌 10월 말 9월이 지나고 10월이 마무리가 될 때쯤 해가지고 교차가 나오게 되면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10월 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년 중에 가장 강세를 보이는 달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번 달하고 다음 달 말까지만 잘 버티면 좋은 소식 나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인데요. 자, 물론 그때까지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느냐, 특히 연준의 기조를 잘 살펴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앞선 분석과 맞물려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S&P 500, SPY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다가 일봉상에서 맥D 상승 크로스가 나왔을 때 다음 10개월에 걸쳐가지고 20%씩 상승했었던 일이 과거에도 계속해서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단 한 번 예외가 있었을 때는 전염병 사태 때, 블랙스완 때 뚝 떨어진 것 빼고는 평균적으로 10개월에 걸쳐서 20% 이상 상승을 했었다. 과거가 반복된다면 지금 조정을 받을 지원정 앞으로 10개월 내에 다시 한번 20% 상승을 이뤄낼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조정을 받을 지원정 이러한 위험 자산들, 주식과 비트코인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해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 및 상승을 이어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당연히 블랙스완 이벤트 같은 좋지 않은 사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어서는 주말 동안의 움직임 예측하는 분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크로 CRG 분석가 이야기하기를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 같은 경우는 정말 안 좋다, 개똥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이것, 일봉상에서 불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라는 것,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다음으로는 숏 장인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기도 했었던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그는 3만 달러 때부터 숏을 쳐가지고 수익을 많이 본 다음에 3만 달러 때부터 쳐가지고 수익을 많이 본 다음에 해당 포지션을 정리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지금 현재 숏 포지션에 무려 160억 달러 상당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퀴즈가 나오면서 27,100달러까지 한번 올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몰려있는 숏들의 대가리를 한번 거하게 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봉 불리시 다이버전스를 봤을 때 그리고 이 숏 포지션들을 봤을 때 반등이 나올 법도 한데요. 자, 일단 많은 사람들은 23,000달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비트코인이 23,000달러대까지 가게 될까? 가게 된다라면 지금부터 꼬라 박을 것인가? 아니면은 상승해가지고 숏 턴 다음에 내려갈 것인가? 주말 동안의 움직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 및 알트코인 소식들. 최근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고래들 사이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고래 같은 경우는 8월 18일 이후 OKX로부터 무려 32,000여 개의 이더리움을 출금을 시켰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고래는 손절을 치면서까지 10,000몇 개를 팔았는데 어떤 이는 매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물량을 거래소로부터 빼고 있다.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만약에 1,760달러인가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는데 이더리움이 올라가려면 비트코인이 좀 받쳐줘야 되겠죠. 비탈릭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이더리움 6,000개 했었던가요? 팔았는데 이번에는 2년 만에 메이커 다오를 팔아가지고 350개의 이더리움으로 바꿨다라는 소식이 나왔네요. 요상하게 비탈릭이 뭘 팔면은 해당 코인은 좀 한동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 메이커 다오도 이번에 떨어지게 될 것인가? 비탈릭의 저주,
이어서는 앞에서 내년에 양적 완화를 예상했었던 벤자민 코엔 분석가 에이다가 디프레션 단계에 빠질 준비를 하고 있다. 즉 지금부터 이 최저점을 찍으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진다. 에이다 홀더들 같은 경우는 이가 갈릴 것 같은데요. 사실 다른 알트들도 상황이 매한가지긴 하죠. 아주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알트 코인들. 그래도 최근에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다라고 친다라면은 계속해서 판사들이 SEC에 빅엿을 먹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암호화폐 관련해 가지고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SEC. 그들은 얼마 전에 탈중앙화 거래소인 유니스왑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판사 캐서린 페일라라는 판사가 이를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SEC의 주장에 사실적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것인데요. 판결문에서는 소송의 핵심인 사기 토큰 발행자를 확인할 수가 없다며 프로토콜의 탈중앙화된 특성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판사가 SEC와 코인베이스 소송도 담당하고 있는데 SEC가 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 해당 소송건도 기각을 시켜버리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소송까지 가면서 지지고 볶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국 내에서 특정 암호화폐 자산을 상품 또는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SEC는 지들이 무덤을 파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SEC가 망신을 계속해서 당한 적이 있었던가? 이쯤 되면은 창피해서라도 소위 말하는 쪽팔려서라도 암호화폐 업계상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수치를 모르는 인간들. 자, 그 다음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명 스트리머 브라질 사람인데요. 이 양반이 암호화폐 지갑의 안정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영상을 찍다가 실수로 자신의 지갑에 접속할 수 있는 개인 키가 포함된 QR코드를 공개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를 본 시청자들 앞다투어 가지고 해당 지갑을 털어가면서 이 사람 스트리머는 6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 당했다라고 하는데요. 와, 이게 뭔가요? 영상의 의도는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었는데 오히려 털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들도 굉장히 무섭죠. 해당 스트리머의 영상을 시청할 정도면 그래도 팬이라던가 해당 스트리머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라거나 할 것 같은데 기회가 나오자마자 돈을 바로 털어버립니다. 6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브라질에서 6만 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참 살다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다. 한편 사이버 코인 때문에 국내 시장도 시끌시끌합니다. 바이낸스보다 업비트가 물량을 더 많이 들고 있다라는 사이버 프리미엄 비율이 업비트상에서 100%까지 나왔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63% 폭락. 바이낸스에서 한때 미결제 약정이 비트와 이더에 이어서 세 번째까지 높이 올라갔었다라고 하는 사이버 100%대까지 올라갔었던 김프가 동시에 싹 빠지면서 물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부디 저의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이 안 계시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에게 짜파게티 후원해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